단편적인 부분만 일부 얘기했더니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 추가로 글을 씁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신행을 다녀온 일주일 후 임신인 걸 알았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시댁에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계속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받고 시어머니 옆에 서 있다가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에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너 애 낳고 나면 많이 부려먹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넘겼었는데 두 번째 임신 때도 이런 말들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첫 아이를 유산 후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해서 얼굴을 비쳤는데 일하기 싫어서 아픈 척 하는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해서 남편한테 불편한 티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그냥 장난치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고요. 몸이 좀 나아지고 나서는 일하면서도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들렸었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가는 길에 시댁에도 들리라 하셔서 매주마다 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친정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었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도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네요. 생신 때 생신상을 차려드려도 당연하다 생각하셨고 출산 당시 우리 아들이 비위가 약한데 수술하면 탯줄 안 잘라도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태동이 심한 것도 제 뱃속이 불편해서 아이가 자꾸 움직인다 하셨었죠. 당시에는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고 불편하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쭉 행해져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에도 시댁 김장이 우선이라며 가지 말고 김장하러 오라 하시는 등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낳고 난 후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를 드렸었고 그래도 자꾸만 아이가 보고 싶다 하셔서 갓난쟁이를 데리고 혼자 시댁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아이 만져봐라, 안아봐라 하는 통에 결국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네요. 남편과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어차피 걸릴 거 한 번은 걸려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이가 걸리면서 저도 옮게 되어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파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시부모가 전화해서는 목소리 들으니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말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며느리로서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최대한 맞춰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이상을 바라시고 남편은 더더욱 효자가 되어가더군요.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집 경제 상황과 아이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친정 이야기까지 구구절절 이야기하니 마치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이 보험부터 시작해 주말에 어디를 다니는지 친정은 몇 번 가는지 옷은 뭘 입고 다니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알려고 하셨으니까요. 신혼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엔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난 후 문제가 심각하다 느껴져서 남편과도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가 문제야. 네가 예민해. 이제 가족인데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 다 얘기하는 게 뭐 어때서? 우리 엄마잖아. 하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에도 애 보기 싫으면 나가라, 친정에 가라 하며 별거 아닌 걸로 우냐며 핀잔을 주는 남편이었죠. 그렇다고 남편을 힘들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웃으며 대하고 짜증 한 번 낸 적이 없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나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래서 그런지 힘들긴 하다.
조금 우울한 것 같아. 몸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말했다가 저런 말들을 들은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애를 봐준 적도 없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본인 밥 안 챙겨줬다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정말 지치는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제 편에 서서 도와주신다 하는 상황이라 천천히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화 내용과 톡으로 폭언을 보냈던 내용들을 증거로 모두 확보해 놓았고, 최근 남편이 아이를 뺏을 거라 협박했던 내용들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소송을 해서라도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현재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 놓은 상태네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어린 아기를 혼자 육아하는 아내한테 밥 안 챙겨주는 걸 트집 잡으면 판사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혼 안 하고 살면 쌍욕도 들을 것 같고 바람 피우는 꼴도 볼 것 같아요. 더 험한 꼴을 많이 봤으면 봤지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 뺏어간다면 그러라고 하세요. 선뜻 포기하면 바주카포를 잃은 저팔계가 될걸요. 조상기로 입원한 아내를 두고 맛있는 밥 처먹는다고 나가는 놈인데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출산하고 받은 돈까지 뺏어가는 게 사람 새끼입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두 번째. 읽으면서 손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저는 유산 이후 심한 우울증이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남편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너만 참으면 된다. 우리 가족들이 마음은 안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한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해서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홀로 사는 가정이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이혼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혼 당일날에도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과 살았다면 아마 지금쯤 약을 달고 살고 있겠죠. 이 악물고 버티고 일하다 보니 결혼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왔고 6년이 시간이 흐른 지금 저만 바라봐주는 평생 제 편이 되어줄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남자라면 자식도 힘들게 할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나오세요. 세 번째. 저도 결혼했다면 어느 정도는 참고 서로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다른 집의 문제가 1이라면 이 집은 1+1+1+1 이런 느낌입니다. 추가글까지 읽고 나니 더 가관이네요.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사소한 걸로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당하는 사람한테는 사소한 문제도 아니지만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 터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왜 그러고 살았나요? 애를 뺏을 거라고요? 그럼 데려가서 키워보라고 하세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불행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님을 많이 무시하는데 돈 벌어오는 거 총각 때는 안 했대요. 진짜 웃긴 놈이네요. 그냥 아이 주고 이혼한다 하세요. 그런 대접받고 살지 말아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저도 시모가 제 결혼 생활에 끼어들려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며느리 도리를 원하길래 남의 편인 남자랑 시모랑 3년 정도를 싸웠습니다. 가짠잖아요. 지네들이 뭐라고. 그래서 미친년처럼 거품 물고 지랄을 했더니 요즘은 잠잠합니다. 앞으로 또 간섭하면 다이렉트로 쏘아버리려고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쓴이도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